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으로 코오롱 글로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보면 건설과 상사와 유통을 가지고 있는, 참 그런데 왜 코오롱 글로벌인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물론 상사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기존의 건설 사업 쪽과 그다음 유통 사업 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 있어서의 일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건설에서 필요한 국내 영업 쪽, 그다음에 이제 상사 영업, 그다음에 이제 유통 쪽이 있는데 뭐 전체를 뭉뚱그려서 땡땡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보통 건설회사 준비하시는 분들, 뭐 호반 아니면 대림 준비하셨던 분들이 또 당연히 쓰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국내 영업이 떴네요. 건설회사의 국내 영업이라 함은 건물을 수주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됐건 뭐 일반 건물이 됐건 수주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를 짜고 따오는 거죠, 계약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기 많은 쪽 역시 상사가 인기가 제일 많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롱 인더스트리에서의 그쪽 해외 영업 쓰신 분들이 역시 또 상사 영업을 쓰셨을 것 같고, 유통 쪽 부분이 있긴 한데 이쪽은 또 유통 사업 쪽이 이게 자동차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쪽에 유통 쪽이 워낙에 또 지금 귀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쪽도 역시 경영 지원이 있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중복해서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기업별로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그룹별로 하는 게 그룹 공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7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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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자. 제일 좋아요, 저는. 800자에서 700자 정도가 사실 여러분들이 작성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를 보기에 제일 좋은 거라 750자는 인사팀을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코오롱 글로벌에 지원한 동기와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 그럼 봅시다. 이거는 지금 지원 동기와 무엇? 직무 역량까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기에는 750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2번 갈게요. 본인의 성격, 가치관, 성장 과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제시하고 선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역량 중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하나 선정해서 그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인턴 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그것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직무 역량이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턴 사원한테 기대하는 거는 최소한의 직무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우리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지원하기까지의 직무 역량, 어떤 지식과 그래도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직무 역량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금 디테일하게 풀면 되겠네요. 4번. 자신이 경험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며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본인이 얻은 교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관이 좀 제시가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도 실수, 실패 경험. 요즘 실패 경험을 참 많이 물어보네요, 기업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왜 지원했냐, 그 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 역량이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저는 회사 지원 동기와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앞서서 코롱 인더스트리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건설과 상사와 유통과 경영 지원 쪽을 코롱 글로벌에서만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 전공과 그죠? 그 다음에 내 직무, 지원 직무와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연관성이 높다, 그 다음에 연관성이 낮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성이 높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왜 내가 이걸 코오롱 글로벌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 부분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왜 이 직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를 따로 쓰진 마시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갖추었다라고 타이틀만 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타이틀만 제시. 그리고 이 타이틀 제시된 걸 어디에? 3번에다가 뿌려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왜 3번에다간 직무 역량에 대해서 내가 작성할 거니까 1번에서 타이틀만 제시한 것을 3번에서 좀 뿌려서 디테일하게 쓰자라고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거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타이틀 나오고 그걸 내가 왜 코오롱 글로벌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전공과 지원한 직무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부분 파악하셔서 이 전공이 이 직무로 가는 거 예를 들어 건축공학과가 건설 쪽 지원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해 주시고 이후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하다 타이틀만 그런데 내가 건축공학과를 지원했는데 경영지원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경영지원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뭐 군대에서 행정병이었든지 인턴에서 사무행정 업무를 했는데 이게 나랑 맞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노력해서 경영지원 쪽에 지원한다. 그리고 그걸 왜 코오롱 글로벌에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조사하고 분석해야 되는 이런 스토리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자, 요거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여기에 성격과 가치관과 성장과정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성장과정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2번과 4번이 조금은 비슷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번에다가는 직무 역량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태도에 관련된 거죠. 즉 직무 역량이라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지식, 기술, 태도. 근데 지식, 기술은 우리가 3번에다가 쓸 거니까 2번에다가는 보통 태도적인 걸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적으로 하자. 그다음 무엇입니까? 어떤 성과가 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자라는 끈기를 강조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소재도 가급적이면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직무의 어떤 경험,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단 말이죠. 겉으로는 성장 과정이고 겉으로는 가치관이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직무를 하려면 이 시공 직무 하려면 있잖아. 협업을 되게 잘해. 나는 사람과 협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즉 무엇을 통해서 나는 경청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야? 저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청을 잘하게 된 어떤 배경을 간단하게 적어주고 경청을 잘했던 프로젝트의 사례,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노가다 알바의 사례,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 주는 거죠. 그래서 겉은 경청을 잘한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제시해줬고 태도를 제시해줬고 그거에 맞는 소재를 작성해줬구나로 가도 돼요. 그런데 4번에서 비슷한 게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나는 경청을 잘하지 못해서 어떤 실수를 했어. 오해를 했어. 그래서 나는 경청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고 그 이후에 경청을 잘하기 위해 이런 노력했다. 즉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직무에 관련된 태도적인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2번도 있고 4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을 제시해 주셔도 좋고 일반적인 그냥 정말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걸 재수를 통해서 무엇이 힘들다는 걸 알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뭐가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걸 어느 하나에다가 적어줘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다 직무 역량에 관련된 거 써주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문제니까 소재 선택이 그게 문제니까 2번과 4번 중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걸 작성해주고 하나는 직무 역량에 관련된 태도적인 부분들을 작성해주자로 가주시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 2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직무 역량에 관련된 태도를 어디에다가 주자
예를 들어서 2번에다 줬다라고 한다면 태도에 관련된 부분, 나는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된 여러분들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향이 됐건 뭐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데 성장 과정에서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디테일하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개를 쭉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냥 진짜 내가 실패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의 뭐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 내가 스스로 한 약속도 못 지켜.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보통 실패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럼 빨리 이 실패한 이유, 이 분석 후 느끼고 보완한 점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정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뭐 학점이 너무 떨어져서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뭘 할지 몰라서 막 방황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대로 살았다, 멋대로 살았다. 그랬더니 나한테 어떤 성장통이 다가왔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보완했다. 그래서 나는 늘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나쁜 생각, 어떤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즉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어떤 한 가벼운 소재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2번이나 4번에다 그런 소재를 작성해 주시고 풀어내 주시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패의 경험만 쓰지는 말자. 여기 다행히 가이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려는 나의 노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작성하신다고 한다면 가장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공의 경험인데 중간에 실패해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이젠 성공했다. 사실 이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작성해 주실 테니까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인턴 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회사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합을 잘 맞춰서 일을 좀 잘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거 있잖아요. 코론 글로벌의 인턴 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십시오. 채용 연계형 인턴이잖아요. 채용 연계형 인턴이기 때문에 거의 준비된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하나 아니면은 뭐 2개 정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례. 그다음 마지막에 클로징이 중요하죠. 인턴이니까 약간 좀 우리가 한 수 적고 들어가 주자고요.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근무 경험.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 진짜 땡땡의 해당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다는 클로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넣은 거는 인턴 사원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100% 완벽하게 준비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테니까 마지막에는 뭐 여기서 완전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일도 해보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잘 닦도록 하겠다. 그래서 해당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클로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 3번이 좀 될 것 같고요. 구조는 이렇게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사례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클로징 이런 부분. 그래서 1번 지원 동기, 2번 그 다음에 4번은 태도적인 부분. 소재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이걸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코론 인더스트리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3번에다가는 직무 역량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코롱, 뭐 여러분들이
꼭 코오롱을 너무 가고 싶다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뭐 가릴 건 아니고 뽑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 또 스펙도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꼭 지원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에 있어서 지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경험 이미 이런 코오롱까지 계속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최초 채용공고가 열렸던 롯데에서부터 차분차분 준비하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스토리가 많을 겁니다. 그거 조금만 모디파이 하면 되니까 작성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는 운도 있다고 봐요. 정말 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이 변수인 운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펙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여러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가자가 딱 봤을 때에 뭐 스쳐 지나가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 죄송하긴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의 뭐 선택이 안 된 것뿐이지 지나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면접 보러 오라 라고 하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슬슬 저도 면접 강의 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면접 준비할 수 있는 그 툴도 한번 저도 좀 선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상반기가 어물쩡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면접도 보러 오라고 하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묵묵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점 꼭 잊지 않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